지난 4월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고 지난 62년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우리 문화재 관리 체계가 혁신적으로 변화됐습니다. 5월달에 법이 시행됐는데 그래서 유형 문화유산은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관리에 있어가지고 특히 무형 문화유산도 굉장히 관리에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무형유산의 그 안전적 전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해 계셨는데 실제 그 청장님 그 무형유산을 지금 전승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을 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 무형유산의 보존을 하고 있는 종목 수는 46종에서 155종을 9종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보유자 수는 172명에서 174명 단 2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관리 종목이 155종인데 보유자 수가 174명. 이게 뭐냐? 종목별로 보유자가 거의 뭐 지금 한 명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보면. 예. 그러니까 그 보유자 자체가 또 연령대가 어떠냐? 지금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어서 문화유산 보유자 평균 연령이 지금 거의 지금 75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령자는 94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자가 한 명도 없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제 155종 중에 별도 보유자 지정이 필요 없는 공동체 종목이라든지 자율 전승 종목을 빼면은 122종이 보유자가 필요한 종목들인데 한 명뿐인 참 종목이 64종, 한 명이 없는 것이 22개 종목이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한 명 이하인 종목이 무려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유자 한 명이 갑자기 고령으로 인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전승교유사가 보유자가 돼야 되는데 심사를 거쳐가지고 전승자까지도 없는 경우가 또 여러 군데가 또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취약 종목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소멸보호 긴급 우려가 있는 국가 긴급 보호 문화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양성과 특별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취약 종목은 그 3명을 또 지원하도록 긴급하게 지난해 올해 1월달에 보유자도 없고 전선 교육사까지도 없는 4개 종목 긴급 국가 긴급 보호 무형문화 종목을 이렇게 지정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긴급 보호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무형유산이 그 예능 분야가 있고 기능 분야가 있는데 예능 분야에 비해서 기능 분야가 있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더욱더 어렵고 교육시설도 아주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시설은 저희가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연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전승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예능 분야에 비해 가지고 그 기능 분야 무형유산 종목을 이렇게 좀 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깊이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역시 많은 그 생계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그 기능 공예품을 가지고 판매도 그렇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른 직업을 갖거나 이게 아니면 생계 유지조차 현재 지금 정부 지원금 가지고는 생계 유지조차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능 분야 중에서 또 이렇게 보면 종목별로 꼭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고 정말 일부 열악한 종목만 분야도 그렇죠. 있습니다. 전수교육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능 종목에 쏠려 있고 기능 종목은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이제 전수교육관 165개 중에 예능 종목만 있는 게 113개고 기능 종목은 단 40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교육관도 이렇게 예능 분야에 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뭐 취약 종목에 대해 조금 돈을 더 주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이게 유인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아야 된다. 일단은 그 취약 종목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 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기능 공예품을 가지고 판로라든지 아니면 선물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한 방법으로 이 기능 분야가 특정 종목과 유사한 종목이 또 있단 말이죠, 보면은. 그래 복수의 기능을 보유할 수 있는 보유자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기존의 한 개의 기능 전승자 보유자한테 주어지는 돈을 좀 더 추가적으로 두 개를 똑같이 두 배로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수 기능 보유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그 지원을 해주면은 그나마 아예 기능 자체가 이게 단절되는 거는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좀 그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수의 기능 보유자는 점차 저희가 그걸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평성도 안 맞고 하나를 전승하기 그러면 이게
전승자 없어가지고 단절되는 길은 어떻게 그럼 그 이어나갈 아니,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긴급 보호 대상으로 우선 하고 전승 교육사를 투입시키도록 하는데 응급 예. 종목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진짜 이게 응급 조치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내년에 전승 지원금을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또 예, 그분들한테 네. 예, 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님.